지속적인 혁신과 연구개발로 아름다움을 설계하는 오션스 인터내셔널 R&D팀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 연구개발의 핵심 단계와 연구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업무, 그리고 제형의 이해와 품질 평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션스의 혁신적인 연구개발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오션스 연구개발팀의 핵심 업무와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직 구성과 연구원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제품이 개발되는 전체 프로세스를 확인합니다. 이어 화장품 제형의 구성 요소와 가용화, 유화, 분산 등 제형의 기본 원리를 익히며 마지막으로 원료 구분과 안정성 평가, 그리고 연구원 담당 업무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직도 현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션스 인터내셔널은 대표이사 안성민님의 리더십 아래 서울 사옥과 시흥 본사 두 거점을 중심으로 전문 조직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사옥에는 마케팅 본부와 연구개발팀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케팅 본부는 이청화 이사님의 총괄 아래 글로벌 마케팅 1팀, 2팀, 브랜드 디자인팀, 그리고 마케팅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노베이티브 R&D팀, 즉 연구개발팀입니다. 신제품 개발과 제형 연구, 그리고 품질 평가를 담당하는 오션스의 기술 중심 부서입니다. 다음은 시흥 본사입니다. 시흥 본사는 생산 본부를 중심으로 제품의 실제 제조, 품질 검증, 물류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산 본부는 임정택 이사님의 총괄 아래 FM팀, 생산팀, SCM팀, QAC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CEO를 중심으로 서울의 기획연구, 시흥의 생산 품질이 긴밀히 협력하며 오션스 인터내셔널은 기획에서 생산까지 완결형 화장품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R&D팀의 세부 역할과 업무 분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션스의 연구개발팀은 제품의 제형 특성에 따라 담당 연구원을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킨케어 파트는 기초 화장품과 헤어 제품 개발을 담당하며 정소영 주니어 매니저가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스 메이크업 파트입니다. 파운데이션, 컨실러, 자외선 차단제 등 피부 표현의 핵심 제품을 연구하며 임세희 주니어 매니저와 조현정 주니어 매니저가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립 파트는 립스틱과 틴트 등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을 연구합니다. 최한나 매니저와 고윤아 주니어 매니저가 맡고 있으며 색감과 질감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형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 메이크업 파트는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등 정밀한 발림성과 지속력이 요구되는 제품을 연구하며 김정원 주니어 매니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우더 파트는 프레스 파우더, 블러링 파우더 등 피부 마무리감과 질감을 완성하는 제품을 개발하며 정지훈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D팀은 각자 전문 영역을 중심으로 협업하며 하나의 제형이 완성되기까지 기초 연구, 실험, 안정성 검증의 모든 단계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개발이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개발 프로세스 파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션스의 제품 개발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따라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샘플 의뢰입니다. 영업부나 마케팅부에서 고객사의 요청이 들어오면 요구사항과 제품 콘셉트를 분석하여 개발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처방 작성 단계입니다. 연구원은 요청된 제형에 맞는 원료를 선별하고 처방을 설계하여 실험을 준비합니다. 그 후 샘플링이 진행됩니다. 실제 제형을 만들어 테스트용 시료를 제작하고 물성, 사용감, 향 등 기본 특성을 확인합니다. 제형이 완성되면 안정성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온도 변화나 시간 경과에 따른 변색, 분리, 점도 변화 등을 확인하여 제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검증합니다. 안정성 검증 후에는 QQ 작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QQ는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를 기록하는 문서로 원료명, 인시명, 함량 등 모든 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후 CT 테스트, 즉 소비자 테스트나 내부 품질 평가를 통해 제품의 사용감과 시장 적합성을 점검합니다. 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수정이 완료되면 제품표 준서를 작성합니다. 제품표 준서는 제조, 품질, 마케팅 등 모든 부서가 공유하는 최종 기준 문서입니다.
표준서가 확정되면 제조 PT가 진행됩니다. 본사 생산팀과 협력하여 초도 생산 전 시범 제조를 수행하고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생산 단계로 들어가며 제조된 제품은 QC 품질 검사 과정을 거쳐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출하됩니다. 이렇게 각 단계를 거쳐 완성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로 전달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화장품 제형 구성 요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은 그 형태와 성질에 따라 다양한 제형으로 구분됩니다. 제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외관, 점도, 수상과 유상의 비율, 그리고 사용 부위 등으로 나뉩니다. 먼저 기초 제품군입니다. 토너, 에멀전, 크림, 마스크팩과 같은 제품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피부의 기본적인 보습과 보호를 담당하는 제형입니다. 다음은 헤어 제품군입니다. 샴푸, 트리트먼트, 헤어 오일 등이 대표적이며 두피 세정과 모발 케어를 중심으로 개발됩니다. 세 번째는 바디 제품군입니다. 바디워시, 바디크림, 바디미스트 등이 있으며 피부의 촉감과 보습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군입니다. 파운데이션, 컨실러 등 피부톤을 보정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완성하는 제형입니다. 다섯 번째는 립 제품군입니다. 립스틱과 립 틴트처럼 색상과 질감이 핵심인 제형으로 발색력과 지속력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여섯 번째는 아이 메이크업 제품군입니다.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등 정밀한 발림성과 고정력이 요구되는 제형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우더 제품군은 프레스 파우더나 루스 파우더처럼 메이크업의 마무리감을 결정하는 제형입니다. 이러한 제형들은 사용감과 안정성에 따라 유화, 분산, 가용화 형태로 나뉩니다. 유화 제형은 물과 기름을 섞어 만드는 형태로 O/W, W/O, W/S 구조가 있습니다. 분산 제형에는 수분산과 유분산이 있으며 입자 상태로 원료가 퍼져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형의 특성은 흡수감, 점도, 사용감, 안정성에 따라 평가되며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완성도 높은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러한 제형의 기본 기술인 가용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용화란 물에 잘 녹지 않는 기름 성분을 물 기반 제형 속에 안정적으로 분산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름 성분이 마치 물에 녹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용화가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화장품은 수상, 즉 물과 유상, 즉 기름 성분이 함께 들어가는 유화 제형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탁하지 않고 투명하며 맑은 액체 형태로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센셜 오일이 들어간 투명한 토너, 향료가 포함된 클렌징 워터 또는 투명한 세럼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유화 기술 대신 가용화 기술을 이용해야 투명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용화가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을 투명한 수용성 제형 안에 안정적으로 넣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제품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간이 지나도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기름 성분을 미세하게 분산시켜 피부에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가용화 기술은 제품의 외관을 맑고 투명하게 만들 뿐 아니라 피부 흡수력과 사용감을 함께 향상시키는 화장품 제형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가용화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 유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화란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 즉 물과 기름을 미세하게 섞어 하나의 제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에서는 기름 성분을 물 속에 분산시키거나 그 반대로 물 성분을 기름 속에 분산시켜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혼합물을 에멀션이라고 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로션, 크림, 선크림, 비비크림 등의 대부분 제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물과 기름은 원래 섞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계면 활성제, 즉 에멀시파이에 있습니다. 계면 활성제는 한쪽은 물에 잘 녹는 친수성,
다른 한쪽은 기름에 잘 녹는 친유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물과 기름이 만나도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유화에는 세 가지 주요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O/영 유화입니다. 기름이 물속에 분산된 형태로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로션, 에멀전, 수분크림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음은 W/O형 유화입니다. 물 성분이 기름 속에 분산된 형태로 보습감이 높고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밤 타입 제품이나 고보습 크림, 일부 선크림에 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은 W/형 유화입니다. 물 성분이 실리콘 오일 속에 분산된 형태로 끈적임 없이 부드럽고 실키한 사용감을 주는 제형입니다. 이처럼 유화는 화장품의 제형 안정성을 높이고 제품의 질감과 흡수감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유화와 함께 제형 설계에 자주 사용되는 분산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분산 에큐이우스 디스퍼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분산이란 물을 매질로 하여 고체나 액체 성분이 미세한 입자 형태로 균일하게 퍼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물속의 다른 물질이 완전히 녹지는 않지만 잘 퍼져 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분산이라는 말은 그대로 수, 즉 물과 분산의 조합입니다. 이 상태에서 분산된 입자는 용해되지 않고 물속의 작은 입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산 시스템은 입자의 크기, 안정성, 점도, 그리고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수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안정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입자들이 서로 뭉치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면활성제나 고분자 안정제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입자 크기입니다. 입자가 너무 크면 사용감이 거칠고 너무 작으면 광택이나 피부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점도 조절입니다. 분산된 입자가 침전되지 않도록 점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고분자나 점증제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수분산 기술은 색조 화장품, 미스트, 세럼 등 다양한 제품에서 활용되며 제형의 균일성과 사용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기름을 기반으로 한 분산 기술, 즉 유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분산 오일 디스퍼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분산이란 기름, 즉 유상, 오일 페이스, 을 매질로 하여 고체나 액체 성분이 미세한 입자 형태로 균일하게 퍼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물에도 잘 녹지 않고 기름에도 녹지 않는 성분을 기름 속에 고르게 분산시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유분산의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입자들이 서로 뭉치거나 가라앉지 않고 균일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성공적인 유분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분산제 오일 디스퍼선트가 사용됩니다. 분산제는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대표적으로 친유성 계면활성제, 레시틴 고분자 오일 등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입자 크기 조절입니다. 입자가 너무 크면 침전이 생기거나 뭉침 현상이 발생하고 반대로 너무 작으면 색상이나 질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입자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계적 분산입니다. 고속 교방이, 볼밀, 삼롤 밀과 같은 장비를 이용해 입자를 미세하게 분쇄하고 균일하게 퍼뜨립니다. 이러한 유분산 기술은 립스틱, 선크림, 파운데이션과 같이 기름 성분이 많은 제품에서 자주 활용되며 색소의 균일한 분산과 제형의 부드러운 질감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수분산은 물을 매질로 한 분산, 유분산은 기름을 매질로 한 분산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제형에서 안정성과 사용감을 조절하는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품 개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원료의 종류와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의 완성도는 어떤 원료를 선택하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장품 원료는 기능에 따라 크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 기능 원료입니다. 세정제, 유화제, 점도 조절제, 완충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제형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고 제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보조 기능 원료입니다. 보습제, 항산화제, 살균제, 향료 등이 있으며 제품의 품질과 사용감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습제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항산화제는 제품의 변질을 막아 안정성을 높입니다. 또한 효능 효과 관련 원료도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항균제, 각질 제거제, 탈취제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들은 제품의 목적에 따라 기능적인 효과를 부여합니다. 그 외에도 감각 조절 원료가 있습니다. 점도 증가제나 감량제, 분산제, 향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용 시의 질감과 향, 발림성을 개선해 줍니다. 예를 들어 Emulsifying Agent는 유화제, 즉 물과 기름을 섞는 역할을 하고 Humectant는 보습제, Preservative는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UV 필터, 즉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를 보호하는 핵심 기능 원료입니다. 이처럼 원료는 단순히 성분의 조합이 아니라 제품의 성능과 품질, 사용감까지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연구원은 각 원료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품의 목적에 맞게 조합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원료들이 실제 제형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평가하는 단계, 안정성 및 물성 평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품이 개발된 후에는 반드시 안정성 및 물성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는 제형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먼저 성상 체크, 즉 육안 검사를 통해 색상, 냄새, 질감 등 외관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물성치 체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pH 측정입니다. 액상 제형은 직접 측정이 가능하며 크림이나 고영상 제형은 정제수 2g과 시료 30g을 90도 이상 가온 후 냉장에 응고된 내용물을 역과한 뒤 남은 여액의 pH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는 점도 측정입니다. 브루클리프 LB 점도계를 사용하며 스핀들 번호와 회전 속도는 실험품의 점도에 따라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점성, 즉 발림감과 사용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중 측정입니다. 제품의 용량이 밀리리터 단위거나 튜브형 제품일 경우 필요시 실험 단계에서 비중을 측정하여 내용물의 균질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도 체크입니다. 제품을 45도에서 보관하는 사이클 인큐베이터 테스트를 통해 고온 환경에서도 제형이 분리되거나 변색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약사도의 냉장 조건에서도 함께 보관하여 석출 현상이나 응고 혹은 용해성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IPM, 즉 아이소프로필 마이리스테이트 같은 일부 원료는 저온에서 응고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료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를 기록하여 제품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오션스의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철저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기술 검증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D팀, 각 연구원의 담당 업무와 실무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들의 담당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개발팀은 제품의 초기 기획부터 생산 전 검증까지 모든 기술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먼저 원료사 미팅입니다. 신원료를 소개받고 필요한 원료를 요청하거나 자료를 수집해 제품 개발에 활용합니다. 다음은 원료 규제 확인 단계입니다. 유럽연합,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각국의 원료 규제와 블랙리스트 원료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외 수출 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관리합니다. 세 번째는 처방 작성입니다. 샘플 의뢰서의 제형을 분석하고 필요한 원료를 선정하여 실험용 처방을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험 일지를 함께 기록해 관리합니다. 네 번째는 샘플링과 라벨링입니다. 실험이 완료된 시료는 라벨을 부착하고 영업부에 전달하여 고객사에 발송할 샘플 목록을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안정성 체크입니다. 인큐베이터, 비중계, 점도계, pH 측정기 등을 활용해 샘플의 물리적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는 QQ 문서 작성, 즉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자료 정리입니다. 원료 상품명, INCI명, 함량 등의 정보를 문서화하여
제품의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7번째는 제품 표준서 작성입니다. 샘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시 신원료와 BOM까지 함께 작성합니다. 이 표준서는 제조, 품질, 마케팅 부서가 함께 참고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8번째는 제조 PT입니다. 초도 제품의 생산 계획을 확인하고 본사 생산팀과 협업하여 실제 제조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 중 문제가 없는지, 제형이 일관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외에도 연구원들은 책상과 노트북 등 개인 장비를 관리하고 실험실의 전기 코드나 장비를 점검하며 안전을 유지합니다. 또한 실험실 물품 구매나 기타 행정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이 모든 업무는 제품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오션스 연구개발팀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협업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R&D팀의 OGT 교육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